자, 그럼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소스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대기실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구상형 문제, 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구상형,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시고 이 딱 세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이 세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인성 덕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활동 세 가지를 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10분 안에 이 세 문제를 구상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 10분 안에 구상이 다 끝났다면 이제 평가실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상지를 보면서 한번 실제로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을 해보시면서 내가 한 6, 7분 안에 7, 8분, 8분 정도 안에 이 세 문제의 문제를 내가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시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교육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분석하셔야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를 영상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 면접을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면접 많이 준비할 때 하는 게 뭐냐, 무조건 자기 말하고 있는 영상을 녹화시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뭐 눈빛, 그다음 말투, 그다음 행동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를 하실 때 구상형 문제 3개를 준비하시고 평가지에 들어왔다 생각한 다음에 영상을 녹화하시면서 해보면 그게 스터디를 뭐 몇 개, 3, 4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 한 문제 얘기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어디서 어떤 부분이 더듬고 부족했는지 점검하시는 거죠. 구상형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1, 2번은 좀 자유롭게 답을 할 수 있는 구상형 문제라며, 이제 구상형 3번 같은 경우 사례 분석형으로 일부러 사례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이 두 개가 이제 각각 다른 기출 문제입니다. 다른 기출 문제이지만 제가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기출 문제 구상형 문제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는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그 교육 방안을 한번 써라 이렇게 한 거고, 민주 시민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는 인성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문제죠.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인성 덕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활동 3가지를 제시하라. 그래서 인성 덕목, 어떤 인성 덕목을 길러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인성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덕목을 기르고 싶은지. 두 번째, 인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문자료 조사를 보면 긍정적 자아개념, 낮은 학습 동기, 무력감 때문에 필요한 답변이 생각보다 많다. 이게 실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 출제됐냐면 16학년도 중등 서울시 구상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자아개념, 낮은 동기, 무력감 때문에 필요한 답변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한 거는 무조건 존중하고 배려 이런 게 인성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건전한 나의 사고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포인트로 잡은 인성교육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교육 이런 측면에서 서술을 해줄 수 있고, 여기서는 나의 내면 자체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이제 밝히고 필요한 교육적 가치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써라 했는데, 이번 읽어보면 이것도 출제가 됐던 건데, 이 문제는 이제 17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은 17년도 초등 임용 교육학, 초등 임용 면접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거죠. 어쨌든 민주시민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는 이민자에 대한 특단의 심사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이 일단 강화됐던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인종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 이 부분은 A 교사는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 특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서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에서 하위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 아이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능력 길러줄 수 있는 방안,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면, 즉답형 문제는 이거 구상형 문제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인성동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3가지 쓰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말을 하실 때 바로 답을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프닝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로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간단하게 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클로징까지 시간이 남으면 하면 좋고, 클로징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4개, 클로징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프닝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또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인성교육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프닝이죠. 인성교육의 정의를 알려주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언급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특히 저는 이 중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협력적 인성을 아이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협력적 인성의 구성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소통, 배려,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인성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성 교육의 한 방향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이렇게 이제 그 교육적인 방향을 담아놓은 이제 교육 지침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이제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해당 교육청에 그 시험을 응시할 때 이렇게 뭐 인성교육 토론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지침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인성교육 중에서 협력적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정의는 이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인성교육을 시키겠다. 이까지가 오프닝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제 인성동복을 얘기한 거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소통, 배려, 공감의 자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인 저 자신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을 경영하면서 먼저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 먼저 아이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평등한 관계에서 놓고 존중한다면 아이들도 다른 학생들을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하게 된 거죠. 둘째, 이제 국어교사로서, 전공교사로서 얘기한 겁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제 다른 사람과의 협력, 소통, 공감이니까 올바른 언어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과 이제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남을 배려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말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습관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고운말 바른말 쓰기 매일 점검표를 활용해서 고운말을 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물론 사고에 의해 언어가 통제되기도 하지만 언어에 의해 사고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계속 쓰다 보면,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말을 쓰다 보면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인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틀렸다고 끌 수가 없어요, 면접에서는. 보시면. 근데 뭐 예를 들면 학생에게 길러주고 싶은 인성 동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활동 3가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인성이 뭔지도 모르고 인성 교육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활동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시간 분배도 제대로 못한다면 감점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창의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감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연습만 하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수업 준비 나중에 발표하고 하시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리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째, 마지막, 우수 봉사활동 사례 공모 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반에서 친구들에게 받은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이에 대해 보상을 주면서 긍정적 풍토를 형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성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클로징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어렵다. 저부터 모범을 보이고 형식적인 가르침보다는 앞서 제시한 요소들과 같이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진실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에 대한 답이죠. 이거 쭉 해보시면, 제가 그 시간을 계산해봤는데 이까지 발언하는데 한 2분 정도 딱 걸리더라고요. 이 분량이 한 2분 정도 됩니다.
좀 더 천천히 하거나 뭐 추가시키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을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보면 뭐 긍정적 자아개념, 학습 동기, 무력감이 낮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 방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오프닝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프닝 그냥 바로 예를 들면 이 오프닝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자 수업 방안 첫 번째 긍정적 자아를 바뀌기 위해서는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오프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보면 뭐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 일단 차이가 느끼실 거예요. 오프닝 해볼게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및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성교육에 대해 정의를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인성교육이란 이 타인 및 공동체와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로 건전하게 가꾼 이게 또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난 이걸 알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학습 동기를 높여가며 학습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독서 활동과 역할극 수행하기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독서 활동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생활 경험 그리고 느낌을 공유하게 된다.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 얻게 되는 것들,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도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바로 건전하게 만들어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독서활동은 교훈적이고 감명 깊은 이야기를 이용해 인성 동복을 이해하고 학생의 실천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안 따라하셔야 돼요. 독서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인성 측면이 형성될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낮은 학습 동기, 무력감, 부정적인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독서 활동은 어쨌든 그런 이 활동을 반드시 앞에 있는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할극 활동을 실시하면서 긍정적 사고관과 높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해당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체험하도록 이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관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역경을 거쳐가는지 역할극을 통해서 내가 해보면 내가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질 때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얻게 되는 결과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갖고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은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많은 구체적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독서교육과 역할극을 실시한다면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진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의 테마를 마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세 번째 구상형 세 번째 답안입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필요한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밝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뭐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밝히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 민주시민적 관점에서 밝히라 했으니까 민주시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죠. 예를 들면 다양한 계층, 인종, 집단의 사람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민주시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오프닝 자체가 교육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계층, 인종, 집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더불어가는 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 그 가치, 공동체의 발전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민주시민의 정의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 그게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학생 자치활동, 그리고 토의토론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강의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